여러분, 대한항공 서비스 인턴의 모든 것 2탄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2탄까지 넘어오게 되었어요. 남은 질문 답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의 기업 분석, 그리고 대한항공이 선호하는 인재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대한항공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넘버원 항공사이고요. 생각하실 때는 아시아나항공과 비슷하다, 아니면 아시아나항공과 경쟁사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볼륨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의 경쟁사는 없고요. 대한항공은 아랍에미레이트나 중동항공사를 경쟁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의하실 점이, 가끔 보면 면접자들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항공사로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대한항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경쟁사로, 그 누구도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면접관이 될 분들의 성향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공무원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타 LCC처럼 편한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요. 면접 보실 때 좀 우리의 아빠 때, 지금의 60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미지를 갖추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공 제한 있나요? 항공과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항공고 보시면 전공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그런데 뽑히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항공과나 관광과 출신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과라서 뽑았다기보다 그 과를 나온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런 면접이나 이미지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면접에 유리하고, 그 항공사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공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항공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물에 젖은 낙엽 같은 사람이다. 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말의 뜻은, 물에 젖은 낙엽은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바스락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조용하고 수더분하고 너무 튀거나 아니면 너무 신세대스러운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한항공의 서비스 인턴 정규직 전환율은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정규직 전환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년의 인턴 기간 동안 몸이 너무 아파서 병가를 냈다, 결혼과 출산을 했다, 사손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고를 쳤다. 그럼 그 외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2년의 인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토익 성적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익 성적의 커트라인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사내에서 업무 관련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여행 서류에 대한 것들, 아니면 우리 체크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리고 타 부서에 관련된 문제도 좀 나오고요.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럼 이제 정규직 전환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악착같이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그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한 친구가 한 60명 중에서 딱 2명 있었어요. 네, 다음 질문은 경력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지금 인천공항에서 조업사라든지 타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어려운데,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그 조업사 경력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냥 아예 어리고 경력이 없는 친구들을 뽑아서 아예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이미 너무 많은 수의 경력직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력이 있다고 해서 더 우대가 있거나 더 좋아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경력이 1년 반 이 정도로 짧은데 여러분이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러시면 경력을 안 쓰고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폼은 똑같이 입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당연히 유니폼은 똑같이 입고 대한항공 지상직 유니폼을 입습니다. 유니폼은 구두와 스타킹까지 일체 다 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합격하게 되면 어디에 살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네. 일단 교육기간을 합격하시게 되면 2달 정도의 교육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기간 동안은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대한항공 교육훈련동에서 교육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등촌동으로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2달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공항에 발령이 날 거예요. 김포나 인천이나. 발령이 나면 그곳으로 출퇴근하기 쉬운 곳에서 거주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공항 직원들은 강서구, 그리고 일산이나 고양시, 행신동, 아니면 인천 검암, 검단, 그리고 송도, 그 다음에 김포, 고촌, 풍무, 이 정도에 많이 실승무원과 동시에 지원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2가지 다 동시에 지원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례를 보면 2가지 다 동시 지원했을 때 인사팀에서 알아서 1개를 탈락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비스 인턴으로 입사하신 후에 승무원의 꿈을 버리지 못하겠다 하시면 대한항공은 사내 파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인턴으로 입사하셔서 지상직을 하시다가 사내 파견 공고가 나면 승무원으로 지원하셔서 승무원으로 또 직군을 변경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무원을 하시다가 지상직이 하고 싶으시면 사내 파견 제도를 통해서 또 내려오실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2년제 졸업자와 4년제 졸업자의 정규직 전환율의 차이, 그리고 연봉의 차이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서비스 인턴으로 똑같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2년제든 4년제든 상관없이 연봉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율도 학위와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시험을 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혹시 4년제라는 걸 대졸공채를 말씀하신 거라면 대졸공채와 서비스 인턴은 한 진급 기간이 3년 정도 서비스 인턴이 더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객 부문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내용이 체크인과 출도착 맞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객 부문, 여러분이 서비스 인턴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체크인 카운터, 그 다음에 출도착, 이렇게 2가지 업무가 메인이 될 거고요. 그 2개 외에 라운지나 그리고 외항사 서비스 센터로 가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라운지는 말 그대로 인천공항 내에 있는 대한항공 라운지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직원이고요. 그리고 외항사 서비스 센터는 똑같이 탑승 수속과 출도착을 하지만 대한항공 비행기가 아니라 대한항공의 조업을 맡긴 외항사의 출도착과 탑승 수속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초에 여러분이 어느 부서로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몇 년 일하면 또 다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대한항공 서비스 인턴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제가 응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 외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오픈 카톡방에 꿀 지상직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방에 제가 있거든요. 질문 리스트 만들어서 또 바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인턴 채용 기간 동안은 제가 자주 관련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